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2025년을 가동 목표로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당수 부품업체들이 미래차 전환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품업체 5곳 가운데 2곳은 미래차 전환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2025년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부지. 울산시는 공무원 2명을 울산 공장에 파견해 인허가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부품 협력업체들의 변화도 필수적인데 이 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은 520여 곳. 이 중에 배터리와 전기모터, 자율주행 센서와 경량화 소재 등 미래차 전장 부품 기업은 47곳에 불과합니다. 또 부품회사 5곳 중 2곳은 미래차 전환에 대비한 자구책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와 일자리 재단에서 각각 100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미래차 분야로의 전환을 희망하지만 자금력과 정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산업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40%에 달했습니다. R&D 지원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에 대한 부품 개발을 지원을 해서 그 부품 기업들이 미래 자동차 부품을 개발을 하고 양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기업 100곳을 미래차 핵심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우리 울산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미래차로의 본격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해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서둘러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울산시가 도심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남구 옥동 옛 울주군 청사 부지 개발 계획과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공사 원가가 200억 원 이상 오른 가운데 기존 계획대로 공사에 들어갔다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 수익이 저조할 게 뻔하다며 도시공사와 함께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옛 울주군청 부지에 1,096억 원을 투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60가구와 공영주차장, 도서관, 상가 등을 갖춘 21층 높이의 복합 건물을 짓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건강이 온전치 못한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시간 팔이 침대에 묶여 있고 상체가 휠체어에 고정된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내부 직원들이 울산시에 학대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요양원, 옆으로 누워있는 노인의 양손이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벽을 바라본 채로 몸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엉덩이 욕창 때문에 바지를 내린 이 노인도 손과 허리와 다리가 모두 묶여 있습니다. 목장갑을 끼운 손에 테이프까지 감아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다른 노인은 입고 있는 옷에 양팔 소매를 묶어버렸습니다. 한 노인은 계속 묶여 있다 팔이 저절로 빠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일명은 아이고 일명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은 상체가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또 다른 노인은 두꺼운 이불이 몸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대는 의사의 처방 하에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원의 한 내부 관계자는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묶여있는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신분을 밝히길 꺼려한 이 제보자는 입사할 당시 선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학대라고 생각했었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지난달 학대 의혹 사실을 공론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엉덩이 욕창이 심한 어르신들의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소견과 보호자 동의에 따라 신체를 묶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진 생활실에는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노인 학대 의혹이 불거진 만큼 울산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단독 보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중생이 훈계하는 담임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처리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쉬는 시간에 담임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진하다며 나무라자 4차례 발길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는 당일 병가를 낸 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썼다고 훈계하던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교권회복위원회는 이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교사는 조만간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그 반 학생들은 임시 담임과 생활해왔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고 교사의 병가로 수업의 연속성도 끊어집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권 침해를 당하면 그 문제가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됩니다. 교권 침해가 일어난 반, 중등 같은 경우에는 그 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 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보게 되고 교권 침해로 충격을 받은 교사들 가운데는 교단에 서는 게 무섭다며 장기간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지난 15일 타화강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축산 차량을 제외하고 농장 내 차량 진입이 금지되며 농장 진입이 허용된 차량도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삼동면 하잡리 주요 거점에 이동 통제 초소 한 곳을 설치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 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펜션 측이 A씨에게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부상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에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었지만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한국 조선사들의 내년 수주량은 850만 CGT로 올해보다 41.8%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주 발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인데 2024년에는 양호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한 한국 조선사들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울산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단가를 세제곱미터당 149만 3천 원에서 내년부터 191만 4천 원으로 28% 인상합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모든 시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에게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시는 3년 6개월 동안 요금이 동결돼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오름동맹 벤처 창업기업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교류회가 오늘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와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주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참여한 교류회는 지역에서 창업해 자리를 잡은 벤처 창업기업의 성공 사례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교류회를 통해 해오름 동맹에 속한 창업 기업들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